좋아요, 구독. 지난주만 해도 이 국채 입찰률이 저조했다. 또 국채 금리가 너무 상승해서 변동성 지수도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또 이렇게 한 주 만에 또 분위기가 반전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요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그렇고 제가 좀 많이 이거 경제 보고서를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국채 금리 수요가 모자랄 것 같다는 말이 의외로 많이 나오거든요, 언론에서. 실질적으로는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응찰률이 2.5배가 되느냐, 2배에서 2.5배 사이가 되느냐가 되게 관건이거든요. 한마디로 내가 이걸 판다 그럴 때 2명 이상이 덤비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항상 2배 이상 2.5배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언론에서 뭘 알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러는 건지 항상 그 얘기는 나옵니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하면 다 팔립니다. 다 팔리고 있고. 우리가 트레이더지 경제학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뭘 어떡하십니까? 그냥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는 일본하고 중국이 안 사주면 어떡하냐? 다 탑니다. 딴 나라에서 삽니다. 지금 금리 차이가 있을 뿐이고 국채금리 투자는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미국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만 안 하신다면 지금 국채금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씩 사볼까? 그러시면 사지 마시고요. 최소 1억, 10억 요 정도치는 사셔야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받는, 원금은 만기 때 받는 거고 이자는 분기, 연 단위로 받는 거니까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채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사고 파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하시고서 하셔야지 무턱대고 막 했다가 이상한 보이스피싱 사기당하고 그러시니까 하실 분들 조심해서 하시면 되고 아직까지는 국채금리 살만합니다. 금리가 내려간다고 봤을 땐.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냐 아니면 지금 디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건 인플레이션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디스인플레이션은 올라가는 폭이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45도로 올라가다가 20도로 올라가는 폭이 줄어드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올라가는 겁니다. 디플레이션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 우려를 했던 건 중국하고 일본이었고 나머지는 디스인플레이션, 그 얘기는 계속 나왔었고요. 1년 내내.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 주심, 한마디로 디스인플레이션화 되고 있다. 근데 이게 여치 잘못하면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그 단어 스태그플레이션이 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받쳐주느냐,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느냐 그걸 보고 있고 고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고용은 지금 여러분들은 눈치를 못 채시겠지만 고용은 왔다 갔다 하는데 채용 공고 있죠. 사람 뽑는 공고 그거는 살짝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1년째. 그렇지만 실업자들은 살짝 늘고 쭉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이게 만약에 채용 공고가 더 적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실업자가 확 올라간다 그러면 경기는 그냥 딱 때려 맞는 거죠. 그럼 경기가 때려 맞으면 주식을 정리해야 되냐? 이미 그때는 한 30% 빠졌을 겁니다. 주식은. 그러니까 경기는 실업률은 최후의 수단이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업주들, 사업장에서는 코로나 때 함부로 이제 인력들을 해고했다가 이제 경기가 좀 나아졌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새로 뽑자니 안 뽑히고 숙련자를 뽑자니 딴 데 다가 있고 이산 초보를 뽑아서 숙련을 시키자니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숙련자들을 함부로 내치지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시간을 줄여서 급여를 좀 조절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간당간당하게 그러면 급여를 적게 주느냐 그게 아니라 시간당 임금이 높아지는 거죠. 한마디로 급여는 같은데 시간을 좀 줄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급여를 동결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대체로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계속 1년 넘게 삐걱거리고 있고 터지면은 이제 제2의 금융사태가 벌어지지 않나. 미국도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그런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재미있는 건 이거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거든요. 이 데이터가 내려갈 거라는 건. 근데 시장에서는 좀 많이 설레발을 치는 거 아닌가. 한 가지 우려하셔야 될 거는 이게 지금 국가가 GDP가 좋아졌다 아니면 뭐가 좋아졌다 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거기다가 시총 1, 2, 3위 애플 1위가 애플이 됐죠 또. 애플이 또 탈환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 3위가 엔비디아인데 이 순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친구들 세 개 합한 게 S&P 500개, 500개 기업의 그 비중이 한 20%를 차지합니다. 대단한 거죠. 세계 기업이 497개를 비교해봤을 때 497개의 20%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대단한 겁니다.
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30%뭐 좀 안 되게 차지하고 있는데 삼성도 대단하지만 이 세계 기업도 대단한 겁니다. 3조 달러, 3,600조 원이죠. 예, 3조 달러면 삼성전자가 한 4천억 달러니까 한 8배 정도 규모? 예, 참 재밌습니다. 그래픽 카드 하나 파는데 종합가전에서 8개 그 정도 회사라니 참 대단한 거죠. 그럼 그러니까 M3 이제 M3죠. M3가 좀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데 누군가가 이제 좀 저명한 사람이 야 이러다가 경기 침체가는 거 아니야? 한마디 띡 하는 순간 이제 주가는 흔들릴 수가 있는 건데 주가가 올라간 게 급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300대, 19,400, 500, 600대 뭐 이 정도로 그냥 훅 넘어간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베이스 없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조정이 왜 필요하느냐? 이 새우깡이 1,000원이었다가 2,000원을 갔을 때 사람들이 많이 사 먹겠습니까? 그건 좀 고민해봐야죠. 한동안은 판매가 부진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1이 등장하는 거고 그 왜 1+1이 등장하겠어요? 중간 가격층을 받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가고 좀 조정을 받고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건. 근데 한 방에 확 뛰었다. 그럼 무슨 일이 있다고 다 팔아제끼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훅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20층에서 떨어지는 거랑 10층에서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 10%지만 예를 들면 20층의 10%는 20%고 20이고 10층의 10%는 10입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은 엄청난 거거든요. 저는 좀 많이 느껴봤습니다. 주식도 투자하고 특히 해외 주식도 투자하고 해외 선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완전히 느껴요. 근데 이제 우리 뭐랄까 앞만 보고 달려가시는 분들은 그런 차이를 그러니까 알 수가 없겠죠. 맞아보지 않았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막 쫓아갈 때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1,800원에 산 사람이 있고 1,700원에 산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내려오면 더 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없이 1,000원에 산 사람, 2,000원에 산 사람이 있으면 2,000원에 산 사람은 1,900원, 1,800원 내려가면 던지지 그거를 또 물타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결국은 조정이란 건 필수인 거고 나스닥은 S&P는 조정 없이 올라갔고 한번 떨어진다 그러면 헉소리 날 만큼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좀 조심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하셔야 되는 거고 조정을 옵니다. 안 올 것 같은 자리가 1년에 한 번, 두 번은 꼭 오는 거고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고 가만히 보고 계시면 차트를 저도 이제 같이 매매를 하고 있지만 이걸 땡겨서 잡잖아요. 결국은 땡겨서 잡기 전에 원하는 가격이 와요. 네, 그 여러분들이 아마 귀신같이 아실 거예요. 아마 내가 잡으면 내려와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매도를 칠 때도 난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와가지고 밑으로 땡겨치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꼭 와요. 옵니다. 좀 신기하게 옵니다. 내가 잡으면 옵니다. 여러분께서도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꼭 기다리셨다가 잡으실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주식을 하시든 해외 선물 하시든 나는 지금 그럼 해외 주식을 사야 되나요? 글쎄요.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만약에 뭐 해외 선물을 하실 수 있다면 지금은 슬슬 좀 매도 포지션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마냥 매수는 아니거든요. 마냥 매수는 아닌 거고 요즘 새벽 한 2시, 3시쯤 보시면 이게 한번 떨어지면 한 400틱씩 떨어집니다. 400틱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0원 돈 곱하면 250, 300만 원 정도가 그냥 10분 사이, 5분 사이에 떨어지고 다시 반등을 치고 그러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한 번쯤은 어느 순간 어느 지표에 의해서든 아니 누구 유명 인사의 말에 의해서든 조정을 한번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파월 말하는 거 보시면 되게 정치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지는 않는데 지금 계속 희망을 주고 있죠. 예, 내릴 수 있다. 그런데 나머지 연준 위원들은 다 뭐 경제에 관련된 사람들이거든요. 파월은 변호사 출신이고.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파월이 질러놓은 거를 다 수습하러 다녀요. 가만히 보시면 연준 위원들은 매파적으로 말을 하고 있고, 연준 파월 의장은 되게 좀 희망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파월이 질러놓으면 연준 위원들이 수습하고 그러니까 증시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의견은 말을 하지 않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은 둔화되는 건 맞고, 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그 시기가 지금 9월달 금리 인하론이 많이 좀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점도표에는 2번하고 1번하고 별 차이 없거든요. 한 명인가 차이 났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누군가가 마음을 바꿔 먹으면 금리 인하는 2번이 될 수 있다. 2번이 된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난리를 치겠지만 9월 달에 1번 하고 12월 달에 1번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고 한 번이 된다고 할 때 이제 관건이거든요. 네, 미국 대선이 11월에 있는데 9월에 하면 바이든이 완전히 논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한 건 막판 코로나 맞고
뭔가를 경제적으로 해줄 카드가 있었는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 돼서 민주당에서 반대를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바이든은 아프지 말고 쭉 선거까지 가다가 막판에 뭔가를 터뜨려서 우리 증시를 활활 타오르면 재선이 된다고 다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대적으로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3명인데 암살당한 케네디 대통령 빼고 2명입니다. 그중에 1명이 트럼프고 이번에 만약에 바이든이 재선에 실패하면 4번째 대통령이 되는 거죠. 나이가 있어서 재선도 못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는 좀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답은 정해져 있다. 금리 인하다. 금리 인상은 없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금리 인하입니다. 무조건. 근데 시기가 언제냐? 횟수가 몇 번이냐? 근데 업계에서는 2번을 보고 있습니다. 파월은 1번이라고 슬쩍 얘기를 하고 있지만 2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요소든 아니면 이웃 나라에 의한 영향이든 2번 정도를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만약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보험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둔화된다는 얘기는 결국 소비가 줄어든다는 얘기.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소매 판매 지표가 다음 주에 나오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면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 그거고 또 하나는 안 좋아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좋아서 하면 폭락합니다. 네, 만약 기업이 도산나고 지금 금리 인하 안 하면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뭐랄까 미국 경제가 좀 흔들리게 생겼다. 그래서 인하한다고 딱 판단이 되면 폭락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보험적으로 사전적으로 인하를 하게 되면 증시는 살아나는 거고. 유럽은 어떤 경우일까요? 유럽은 견딜 수가 없어서 인하를 하는 겁니다. 어려워요. 유럽 지금 어렵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인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인하한다고 증시가 폭발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되면 증시가 폭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조정을 심하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나스닥도 지금 상승세가 한 3일째 오르고 있죠. 네. 많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조정을 받을 거고 그럴 때 누가 나와서 한마디 세게 말을 하면 세게 조정을 받는 거고 올린 거 다 뺄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일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봐야 되는 거니까 우린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보실 때 분위기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내가 주식을 하면 이렇게 이런 영향이 있고 해외 선물하게 되면 스윙을 하게 되면 중장기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단기적으로 당장 오늘 라인나우 지금 당장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월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오시면 시안과 브리핑 해드리고 또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포지션 그런 것도 봐드리고 또 하나 여러분께서 좀 답답해하시는 매매 테크닉 그런 것도 함께 공유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정해졌다.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하는 건데 언제 하는지 그리고 몇 번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마스터님, 제가 관련해서 딱 하나만 더 짧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오늘 가져온 제가 이 국채 금리를 선택을 한 이유가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 그리고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어떤 경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금리를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 국채 금리 굉장히 많잖아요. 10년물, 5년물, 30년물 많은데 종류가 많은데 이 중에서 참고를 한다면 어떤 부분을 참고해야 하는 2년하고 건지. 10년입니다. 2년하고 10년이요. 10년은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시장에서는 원래 보고 있고 기준이 원래 10년물로 보고 있는 거고 10년물은 이제 장기 대출을 해주기 위한 그 금리의 기준이고 2년물은 미국의 기준금리하고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2년물하고 10년물. 그러면은 수치가 한 어느 정도가 올라가면 높은 거고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한 4.2 정도면 적당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더 내려갈 겁니다. 더 내려가요? 아. 왜냐면 그게 국채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국가가 돈을 빌리는 수단인 거거든요. 각서 차용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로 쳐줄게, 이자를 얼마 쳐줄게 그거거든요. 그러면 그 쳐주는 기준은 그 현재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금리가 예를 들면 5%면 5% 그러니까 왔다 갔다를 해야 그 정도는 그러니까 5%보다 넘거나 5%를 왔다 갔다 해야 이게 뭐랄까 국채를 사주겠죠. 그렇지 않으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미국의 기준금리. 그걸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국채 가격도 내려갑니다. 그러면 국채는 지금 살만한 거죠.
예, 왜냐하면 기준금 여러분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준금리가 6%, 7%, 뭐 10%를 간다 그러면 국채를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작년에 무너진 그 미국의 은행들이 예, 기준금리가 0%대, 1%대에서 지금 있을 때 국채를 왕창 사놨거든요. 네. 그런데 기준금리가 4%까지 4배가 뛰었어요. 예를 들면 0.5%면 얼마죠? 4%면 10배 정도, 8배, 10배가 뛴 거고 5%면 10배가 뛴 거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국채에 적혀있는 금리는 1%란 얘기죠. 예, 지금 다들 5% 갖고 있는 1%짜리 차용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누가 사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금자들이 다 와가지고 돈을 달래요. 그럼 이 1%짜리 금리를 팔려면 10%짜리하고 5%짜리하고 맞먹게 팔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자율이. 한쪽은 1억을 넣었을 때 500만 원 나오고 한쪽은 100만 원이 나오면 그만큼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됩니다. 팔다가 결국 손든 거죠. 우리 모르겠어요. 배째 이런 식으로 손들어서 결국은 흑자 파산한 거죠. 그게 만기가 되면 10년물이 만기가 되면 10년 뒤에는 원금을 돌려줍니다. 근데 지금 예금자들이 지금 달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할인해서 그러니까 손해 보고 팔 수밖에. 그래서 그러니까 한동안 국채가 안 팔렸던 이유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안 팔렸던 거거든요. 금리가 더 올라가는데 국채를 사야 될까? 그래서 단기물이 유행을 했고 단기물 가격이 올라갔고 장기물보다 10년을 빌려주는 금리, 그러니까 10년을 빌려주는 사람하고 2년을 빌려주는 사람하고 봤을 때 10년을 빌려주는 사람 그 위험이 더 크잖아요. 시간적 위험이 크기 때문에 10년에 대한 금리가 더 높아야 됩니다. 근데 한동안은 2년짜리가 높았거든요. 그 이유가 앞서서 파산한 은행들이 있잖아요. 10년짜리 들고 있다가 금리가 1%에서 5%로 올라버렸으니까. 네, 그럼 내가 들고 있는 국채는 쓰레기가 될 수 있거든요, 순간. 그래서 이 단기가 높았다가 이제는 좀 역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상당히 금리차.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 거다. 그럼 내려갈 거다. 그럼 지금 채권 금리가 최고네. 더 이상 이런 금리는 없겠네. 그러면서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치가 어떻게 되든 이 장단기 역전이 심해지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채권 금리가 어디가 적정하냐, 그거는 기준금리에 따라 다른 거고요. 채권은 한동안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네네.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되면 또 이제 어느 적정선을 잡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 국채 금리는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현상이 벌어지는 거,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어떤 질문을 하든 바로바로 이렇게 또 답변을 해주시는 허생 마스터님이신데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게 있다면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바로 질문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나스닥의 전략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마스터님 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은 아니고 조정을 보였을 때 매수 아닌가요? 네. 차트 보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나스닥 차트고요. 이게 빨간 선이 5일 이평선입니다. 현재 가격이 이 정도입니다. 네, 19,411.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주홍색이 12평선 157, 녹색 여기 녹색이죠. 이게 62평선. 여기 22평선 여기 있네요. 노란색이 18,953. 지금 정배열이죠. 정배열로 쭉쭉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어느 순간 지금 도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도정 십자형. 만약에 오늘도 십자형이 나온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기 상투, 단기 꼭지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밑에 보시면 ADX 쪽을 보시면 지금 과열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ADX가 녹색이니까 ADX가 만약에 고개를 떨구기 시작한다면 꺾인다면 이런 식으로 꺾인다면 차트도 살짝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게 너무 급하게 올라왔죠. 네, 어제는 제가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하고 말씀 드릴 때 어제는 조정이 박스권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렸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스권이 나오는데 매도보다는 매수가 아직까지 유리한 것 같고 그리고 어제, 그제 지금 거의 뭐 일주일째 상승만 하고 있거든요. 상승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승을 했네요. 일주일째.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한 번쯤은 이런 조정이 나온다는 거죠. 올라가다가 한번 훅이 나올지 아니면 그냥 올라가다가 22평선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지 5일이평선이니까 5일이평선 지지받을지 21일평선 지지받을지 얘가 만약에 진짜 센 놈이라면 5일이평선이 올라오면서 이걸 맞추고 밀어 올릴 겁니다. 네, 그런데 얘가 조금 힘이 떨어졌다 그러면 21일평선까지 한번 훅 내려갔다가 여기에서 같이 올라갈 거고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이게 마냥 상승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사셔서 이게 뭐 하루아침에 2배가 되고 그런 꿈은 버리시고요. 네, 그러면 어디서 받아야 되냐 매수를 딱 박스권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하단이
이 자리입니다. 하단이 이 자리, 밑에 500자리죠. 현재는 500을 지켜주고 있어요. 500, 500을 지켜주고 있고 상단은요. 상단은 650. 이 라인을 지금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당분간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으나 이 박스권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 이게 언제부터냐면 어저께 6시 오늘 새벽부터죠. 여기 보시면 밑에 시계가 오늘 00시 30분 12시 오늘 자정부터 지금까지 이 박스권 내에 있는 겁니다. 어디로 뚫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박스권에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선 그어 놓은 거는 이제 중간중간에 매수나 매도를 잡을 만한 위치를 선을 그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몇 개 없죠? 이거 보시고서 매매하실 분들은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이런 좀 흐름을 좀 자세히 알고 싶다. 아니면 박스나 뭐 그런 판단하는 걸 기준을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 오전부터 오전 한 타임, 저녁 한 타임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그런 거 배워가시면 됩니다. 나스닥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